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둘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월에 또 두 네. 번째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네네. 동영상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그러게요. 원래 오늘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네. 원래 경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 쪽이 너무 지금 네, 시끄러워서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또 이제 공부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해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도 그 경제 시평에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경제 시평에 우한 폐렴 사태 그 현황에 대해서 나온 그 시평이 있는데 요거를 좀 읽다가 같이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중국 우한 폐렴 사태와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이면 중국에 미치는 영향. 예, 중국. 네. 오늘 중국 얘기를 지난번에도 네.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 네네. 아, 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중국의 네. 부동산 얘기를 부동산 같이 시장. 들었죠. 오늘은 지금 한창 심각한 네.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됐다고 하죠. 네. 그 우한 사태로 인한 중국 경제에 대한 미칠 영향.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그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네. 원래 일단 중국 내에서 전염병이 한 번이 아니었죠. 네, 1968년부터 홍콩 독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법정으로 분류된 전염병들이 지금 이제 폐렴까지 우한 폐렴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1968년도에는 홍콩 독감. 근데 이게 저는 이때 당시에는 태어나질 않아서 몰랐는데 감염자가 5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감염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 내에서만 75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워낙 또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2년 사스가 또 있었잖아요. 사스 때는 5,300명. 이 치사율은 약 10% 정도였고 648명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조류독감. 이거는 이제 2,500명이 감염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인간한테는 감염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면서 사망자가 875명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는 메르스. 요거부터는 조금 이제 아시죠? 다들. 치사율이 무려 30-40%. 네. 2,400명이 감염됐는데 86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만 아주 간단하게 네. 2월 20일 기준으로 네. 약 2,300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7만 5천 명이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엄청 많은 지금 확진자 수가 생겼고 우리나라도 영향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뭐 100몇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사태 이후로 이제 중국 정부의 뭐 이제 대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언론에서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한 경제 시평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중국에서 초등 대응 조치가 좀 늦어져가지고 많이 그 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뭐 시진핑 정부가 이제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금 이 사태 이후에 많이 경제가 위축됐잖아요. 네, 그래서 1조 2,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203조 원 정도를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3일에. 그리고 1월 21일에 우한 폐렴을 이제 법적 전염병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대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003년도 사스 때 그때 이제 이게 발생하고 나서 실제 성장률이죠. 중국이 아주 급감을 했었어요. 네. 뭐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그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도 지금 이제 1분기가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어제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급감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죠. 근데 이게 또 일시적일 거다. 왜냐면 이건 어찌됐든 또 잠잠해질 거고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뭐 기존에 해왔던 어떤 잠재 성장률이 막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일시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여행 관련된 뭐 숙박업 그리고 음식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요? 소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역 관계도 좀 우리나라만 해도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이 또 막혀 있고 중국에서도 막 이 사람이 나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 부분도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가 초등 대처가 늦어져 가지고 막 분위기가 엄청 공포스러워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거다. 예, 시평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게 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한번. 사실 지금 코로나19 네, 우한 폐렴으로 말씀하셨고 네.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새 네.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뭐 이름에 우한을 넣는 게 뭐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코로나 19라고 얘기할 걸 그랬네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되니까. 네네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해당 보고서도 이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됐는지를 집계하기 어렵지 않죠. 물론 집계도 시간이 걸리지만 뭔가 끝나야 정리를 합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네.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스 때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컸고 GDP에 영향을 줬다. 네네. 그리고 이게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터가 멈추고 음, 그 사람들의 왕래가 멈추고 해서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중국에 투자한 것도 이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같은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중국이 다른 투자처보다 좋았던 장점들 때문에 중국으로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생긴 거죠. 네네. 그거를 했을 때 다른 투자처보다 더 나으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 없었던 상황이었더라면 코로나19가 그 결정을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건 상식적인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이 해당 보고서는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를 정리를 해준 보고서예요. 네네. 2월 22일 토요일 네. 현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19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네. 중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한국에도 똑같이 일어나겠죠. 일단은 한국의 일이 돼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이거 대처하고 이거를 이겨내느냐가 이제 중요해진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던 때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상황 파악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한국이 이슈화돼서 한국이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이 겪게 될 이런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는 것처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슈가 돼서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는 거에 집중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이렇게 큰 이슈, 지금 코로나19 이슈가 지금 한국의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죠. 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돼 있으면 이제는 중국을 볼 게 아니라 한국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거는 국가 내부의 한국의 역량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고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혹은 코로나19와 관계없더라도 그 전후에 중국의 상황을 계속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네네. 그건 또 계속돼야 되겠죠. 그 상대 플레이를 알아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 기업 입장에서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에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왔던 이 보고서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뭐 코로나19가 아직 문제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게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한국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알려면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상황이 더 진전돼서 코로나19가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이렇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가 될 거고, 그 후에도 한국은 계속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이슈가 함몰돼서 지금 중국 경제와 코로나 이슈를 같이 설명한 이 보고서를 어떻게 보실까, 조금 이 타이밍이 괜찮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저 스스로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